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소방과 러시아 간의 문제가 정말 첨예한 군사적 대립으로 날로 격화되고 있는데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이것이 확대된다면 3차 대전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 우리 지구 평화를 깨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이 기회를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세계 언론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렇고 미국이 과연 이 두 개의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두 개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두 개의 전쟁이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가정해서 하나의 전쟁,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당시의 두 개 전쟁, 이 거대한 두 개의 전쟁을 과연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미군 병사들을 직접 투입하는지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국 병사들을 직접 투입할 의사는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아마 이것이 확전되고 이 나토까지 위협이 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참여한 이 국가들에게까지 위협이 된다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개입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 문제를 잠깐 들여다보면 지금 국제 뉴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을 빼면 뉴스거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중국과 대만 문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가장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차이잉원 대만 대통령의 초청을 해서 내년 1월에 대규모로 50여 명이나 되는 양하원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25명 27명씩 5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의원단이 대만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명, 6명, 7명 뭐 3번에 걸쳐서 국회의원들,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고 대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한 의원들이 여러 차례 방문을 했는데 내년 1월 달에는 50여 명이 남아되는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초당적으로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대만 문제에는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 하원 의장의 연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의원들이 50여 명이 방문하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만 방문에 미국의 의원 50여 명이 대거 방문하면서 중국을 초강수로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대만은 중국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 중국이 아시아와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첫 번째 도면. 이거 외교위원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인데 다음 달 대만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외교위 소속 50여 명을 초청할 것이고 이 50여 명이 대만을 방문하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건 큰 실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 27명과 공화당 25명이 대만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회의원들과 미국 정계가 이야기하는 대만 문제만 뿐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 대만을 넘어 아시아 국가들, 민주주의 국가들을 중국이 위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만이지만 또 다른 제2의 대만, 제3의 대만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만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 전역으로 중국의 공산 독재가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국가들을 억압하는 정책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만 침공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중국의 최종 목표가 대만이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첫 번째 도미노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대만을 수호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을 지켜내느냐 못하느냐는 이런 이제는 이념, 체제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공산 독재, 전체주의냐로 지금 규정하고 대만을 수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여기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죠. 중국은 연일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연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또 대만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가짜 민주주의라는 것이요.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에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의 민주주의는 한참 발전됐을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그들은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12일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일부 서방국가는 중국을 비롯한 일부 개발도상국의 비민주적이란 딱지를 붙이기를 좋아하는데 그 이면에는 소구식 오만과 다른 문명에 대한 편견이 깔려 있다며 민주주의는 전 인류의 공동가치이지 어느 나라의 전매 특허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왕 부장은 소구식 민주주의만이 모범답안이라고 여기며 세계에 그것을 이식하고 일반화하려는 것은 정치제도와 이데올로기적 다툼을 선동해 세계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빌린 가짜 민주주의라고 이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이야기한 것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 과연 그럴까요? 자유가 많은 나라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흑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권을 조장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단체, 뭐 극우 단체, 3K단 이런 극우 단체들이 흑인 인권에 대해서 비난하고 흑인들을 짓밟는 듯한 여론을 형성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지 미국 정부가 흑인을 유린하거나 흑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이런 상황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의 법원은 바로 법에 고소되고 백인들이 고소돼서 체포되고 그 재판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미국 법원입니다. 자, 미국이죠. 이런 특히 미국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가장 미국의 최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 그리고 자유, 평등이 민주주의의 가장 초보적인 원칙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할까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이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중국 공산당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에서는 공개적으로 체포하거나 하진 못하더라도 여러 각도 여러 방면에서 그를 제재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뒤집어 씌워서 체포하는 신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이 일반 기자들 그리고 이 인터넷 기자들이 수십여 명 체포되고 없어진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에 퐁사오 문제만 하더라도 그가 미투 사건, 즉 자기가 성폭력 당했다는 것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는데 소셜 네트워크죠. SNS에 공개했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해명해주고 보호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퐁사오를 가택연금시키고 인권을 짓밟는 이런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공산국가 전체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미국과 서구세계, 즉 서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투 사건이 터지면 그가 고위공직자건 아니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것을 법에서 또 국가에서 보호해주고 바로 인권위원회나 아니면 검찰, 법원에 기소돼서 그것을 성폭행당하거나 추행당한 사람들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지켜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권리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는 것이 소구식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인데 그런 민주주의와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와는 완전히 차이 나는 것입니다. 전체주의는 그야말로 국가에 대한 비판이나 공산당에 대한 비판 할 수는 있어도 불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알리바바나 핀센트와 같은 이런 중국에 있는 대기업들도 국가를 비판했다가 연금을 당하고 한 달 동안 자기 사업도 하지 못하고 출근도 못하고 불려다니면서 검열을 받고 그리고 조사를 받는 이런 실정이 바로 중국에서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연예인들, 기업인들 그리고 이제는 체육인들까지도 중국 공산당이나 또 중국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면 사라졌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중국 전체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자는 것은 공산당이 하고 있는 이 독재 그리고 이 전체주의나 북한이 하고 있는
일당 1인 독재 전체주의는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도 인간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백 수천만의 동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왕이부장이 전면에 나서서 지금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서 연일 맹공을 퍼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민주주의가 가장 옳은 자기 국민들을 위한 인권을 지켜주고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을 강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막은 그야말로 180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나타난 것만, 알리바바의 회장도 그런 사건을 겪었고, 이번에 풍사의 문제를 보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천안문 광장 사건이라든지 시위를 하고 있는 청년 학생들과 진보 인사들, 지식인들을 무참하게 탱크로 해산시켰던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즉 인권과 그리고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진전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가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들에서는 개인의 인간의 권리나 개인의 이익이 결코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또 이런 차이잉원이 초청한, 즉 미국의 국회의원 50여 명이나 되는 그 대규모 국회의원단을 초청한 것을 떼고 강력히 항의했는데, 이것은 대만을 스스로 파국으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지금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국회의원 50여 명이 대만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대만 이 역사상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중국은 다음해 1월 달에 있게 될 이 대규모 국회의원단 미국 대만 방문을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항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도 무력으로 대만을 침략하여 통일을 할까요? 아마 시진핑 주석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대에 반드시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되면 무력으로라도 통일을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여 통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연 이 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지금 초미의 모든 세계의 눈이 대만과 우크라이나로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3번의 정상회담을 했지만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게 후퇴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죽했으면 김정은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흔적도 없이 폭파했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남북관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을 발사할 뿐만 아니라 초정밀화, 초고도화 하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시험 발사하고 성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SLBM까지 모든 것을 갖춘 그야말로 세계에서 강력한 군사 대국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고 SLBM도 보유하고 있고, 이제는 미국도 실패하고 아직도 배치하지 못한, 전력화하지 못한 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북한. 이것이 오늘의 한반도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국제 정세가 긴장하고 이제 국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내년에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번 도쿄 하계 올림픽에 뒤이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입니다. 일본이 아주 일본다운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보내지 않으면서 민간인을 그것 보내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즉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내지 않고, 또 도쿄의 올림픽 때 중국이 이 고위급 대표단을 보냈기 때문에 미국을 봐서는 대표단 보내지 않고 그냥 그 선수들만 파견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도쿄 올림픽 하계 올림픽에 중국의 그 장관급이 왔기 때문에 일본의 선택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한다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중국에 보낸다는 결정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주 일본다운 교묘하게 돌아가고 뭐 미국의 노염도 사지 않고 중국도 어느 정도 중국 앞에도 앞가림을 하는 그런 절묘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인도 아니고 국가 공무원, 고위 공무원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보내기로 했다고 뉴스가 나와 있는데, 물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만 보낼지 아니면 올림픽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보낼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보내는 결정은 한 것으로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외교부에서 발표한 것과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 서로 어정쩡한 발표인데, 이 어정쩡한 발표가 아니라 외교부에서는 이 문화체육부 장관을 우리가 장관급 인사를 보내는 것으로 결정났다고 하고 보내야 된다고 하고,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외교부가 이런 발표를 할 때 장관급 고위 대표단을 중국에 보낸다고 했을 때 그 발표를 할 때 청와대 의견을 아주 무시해버리고 청와대 의견 제시도 안 하고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외교부는 이렇게 하고 청와대는 슬쩍 아직도 청와대 결심이 안 선 것처럼 하면서 미국과 동시에 중국의 눈치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국도 한미동맹도 강화해야 되는 한편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렇게 절묘한 선택, 일본처럼 이런 절묘한 선택은 과연 없을까요?